초안지의 승자인 유방이 세운 한나라, 즉 전한시대에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최고의 역사서로 손꼽는 유명한 역사서 사기가 만들어졌다. 사기의 내용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은 바로 하늘의 도라는 것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는데, 인간의 세상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를 독자에게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뿐 아니라 당시의 생활 습관이나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등에 대해서도 잘 기술되어 있다. 이 사기를 집필한 역사가가 바로 사마천이다. 사마천의 혈족인 사마 가문은 주나라 시절부터 역사가 집안으로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 또한 한나라에서 천문, 역법과 도서를 관장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직책인 폐사령 벼슬을 지내고 있었다. 사마천 역시 아버지의 영향으로 천성이 세상의 다양한 문물을 탐구하는 것을 즐기는 청년으로 성장했다. 세상 만사, 책 속에 길이 있다. 아버지, 좀 쉬세요. 이러다 진짜 몸 다 상하십니다. 그러게, 내가 너무 많은 기운을 써버렸나 보다. 모왕께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데도 부르지 않으시고. 늙으면 죽어야지. 그런데 죽을래도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못 죽겠네.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를 배려하신 거죠. 이 몸으로 제사 드리러 가셨다간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 제사 지낼 판이에요. 쉬시면서 회복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책을 쓰세요. 안 된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한자라도 더 쓰고 죽어야지. 아들아, 아무리 그래도 다 못 쓰고 갈 것 같다. 내가 죽거든 네가 꼭 완성시켜다오. 아버지! 진짜 죽는 순간까지 쓰다가 가셨네. 아버지,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제가 꼭 그 유언 받들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목표는 사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큰 뜻을 세운 사마천이 무탈하게 사기를 완성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만, 그에게 혹독한 시련이 닥쳐오고야 만다. 나의 대업을 이루는데 그 어떤 시련도 막을 순 없어. 그런데 그놈의 이릉만 만나지 않았어도. 이릉은 한나라의 장수 이름이다. 이릉의 할아버지인 이광 또한 한무제 때부터 전장을 누빈 장군이었으니 대대로 무관 집안 출신인 셈이다. 이 사내 또한 목표한 바가 있어 무리한 욕심을 낸 것이 시련의 시작이다. 기원전 99년 무제는 이광의 장수에게 3만 명의 기병을 주어 한나라를 대대로 괴롭히던 흉노족을 토벌하도록 했다. 아니, 기왕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더러 보급이나 하라고? 갑옷이 아깝다 아까워. 쌀가만이나 나르다 언제 칼 한번 휘두르겠어. 장군님, 그러지 말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저에게 보병 5천만 주시면 안 될까요? 군사가 내 거냐? 여동생 분께서 황제 폐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계신데 어떻게 부탁 좀 드려보시면 이번에 공을 쌓으시면 여동생 분에게도 좋을 텐데. 좋다. 보병 5천을 내어줄 테니 대신 흉노를 유인해서 힘을 분산시켜야 한다. 아싸! 나도 군사가 생겼다. 자, 다들 나를 따르라!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 근데 흉노놈들 왜 이렇게 몰려다녀? 다 나한테 온 거야? 뭐? 8만? 심지어 기병? 아니, 도대체 왜? 이릉은 계획과 달리 흉노의 주력 부대와 맞닥뜨리고 처절한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자칫 동감에도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한 명의 기병이면 능히 10명의 보병도 당해낼 정도인데, 이릉은 그 반대 상황이었음에도 치열하게 싸워냈다. 야, 막아! 뭐? 화살도 다 떨어졌어? 이제 남은 건 맨주먹밖에 없는 건가? 좋다. 그럼 맨주먹으로 항복하자. 야, 두 손 번쩍 잘 보이게 들어. 이릉이 8만의 기병을 이길 리가 없지. 저 녀석을 믿은 내가 죄지. 장수가 전장에서 목숨만 건져 돌아가다니 가서 뭐라고 하지? 흉노를 혼쭐 내주러 간다더니 어째 혼이 쏙 빠져서 오셨습니다. 그러게 가뜩이나 모자란 병력을 왜 분산시켜가지고. 그것이 이름이 너무 큰 소리를 치며 자신 있어 하길래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만. 아니,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 짐승 같은 흉노놈들이 자그마치 8만이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겨우 5천 보병이 가난키나 합니까? 그럴 때 쓰라고 병법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똑같이 평등한 군사로 싸우면 그런 전쟁 누가 못 이깁니까?
맞아요. 이광리 장군이 보병 5천만 더 있었어도 이길 수 있었을 줄 누가 압니까? 아깝네요 정말. 아깝다고요? 이게 지금 이광리 장군만 두둔하고 저한테 다 덮어 씌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병법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으신 분이 병법 운운하니까 우습네요. 8만의 기병과 5천의 보병으로 그만큼 싸우고 돌아오신 것도 잘한 겁니다. 애초에 무리한 출병이었던 걸 다들 모르진 않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출병 명령을 내린 내가 잘못했다는 건가? 아니 난 딱히 황제께서 애첩의 오빠인 이광리 장수의 무리한 부탁으로 병사를 내어주신 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한 건 아니고 응? 그 이릉 장군이 전쟁터에서 싸운 행적을 봤을 때 딱히 잘못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과도한 출세욕 부리지 말고 애초에 맡았던 보급로 확보에만 신경 쓰셨다면 이런 문초를 겪을 일은 없었을 터이니 그건 이릉 장군 스스로를 자책할 일이지 남의 책임을 떠맡을 필요는 없단 거죠. 지금 내 욕한 거 맞지? 지금 내 편 든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걸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좋다 사형! 네? 아니 제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나요? 살려주세요. 너 말고 사마천 어디 감히 황제에게 지적질이야? 내 사마천 너에게 괘씸죄를 단단히 물을 것이다. 사마천은 태사령의 직책에서 파면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사형을 피할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결정은 하시었어. 고민이 좀 되나? 고민은 무슨? 그래? 그걸로 고민은 해서 뭐하나. 보아하니 어마어마한 벌금을 낼 처지는 못 되는 것 같고 그냥 사형 받지 뭐. 설마 그걸 받을 건 아니지? 그게 뭐 어때서? 뭐요? 설마 남자가 아닌 게 되는데? 그게 어디 사는 게 사는 거요? 차라리 남자답게 죽는 게 낫지. 남자답게 죽느니 사람답게 살겠소. 사람이라면 살아있다면 삶의 목표가 있고 그 뜻을 세워야 하는 법.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아버님이 남기신 사기를 완성해야 한다. 미쳤어? 그게 뭐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무려 궁형이라고. 궁형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궁형을 받느니 죽음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회 풍조였으나 사마천은 사기의 완성을 위해 궁형을 받아들였다. 치욕을 견뎌낸 사마천의 어려운 선택이 결과적으로 옳았음은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중국 역사학자 펑쇠린의 논평을 인용해보면 당시 두 인물의 위상이 극명히 드러난다. 사마천의 사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위대한 유산으로 숭앙받지만 유철이란 이름은 누가 기억하는가? 사마천에게 궁형이라는 치욕스러운 형벌을 가한 이가 한무제, 이름은 유철이다. 당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쟁쟁한 권력을 쥐락펴락하던 통일 중국의 강력한 황제 한무제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졸지에 죽음과 거세의 기로에서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일개 문관에 지나지 않았던 이가 사마천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형세역전인 것이다. 만약 사기 지필의 뜻이 없었거나 열의가 미약했다면 나 역시 살아서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깨끗한 죽음을 택했겠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의 뜻을 굽힐 수 없었다. 뭐 그냥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 뜻이 있어 살려준 거야. 이 궁형을 당하고도 살아간다면 다 이유가 있겠지. 나를 그렇게 지독한 놈은 처음 보네. 도대체 그깟 책 한 권 쓰는 게 뭐 대수라고 목숨줄을 잡고 안 놓겠다는 거야. 아무리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나라면 그냥 죽는다. 죽어. 사마천이 완성한 사기는 불과 100년이 지나기 전에 조금씩 그 명성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삶을 택한 결과는 오늘날에 이르러 사마천과 한무제의 명성이 완전히 형세역전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뜻이란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은 마음을 의미한다. 이 문장을 풀어보면 뜻에는 하고자 하는 무엇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대상이란 내 안에서 생겨난 혹은 자라난 욕망이다. 욕망 중에서도 특히 가치 있는 대상을 선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는 것을 비전 혹은 목표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